이 영상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으며 음성 이미지, 일부는 인공지능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오늘의 금시장, 이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뭐냐면 세계 금값은 뚝뚝 떨어지는데 유독 우리나라 금값만 거꾸로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따로 돌고 있는 이 두 시장의 미스테리,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은 분명히 찬바람이 부는데 왜 한국 시장만 이렇게 뜨거울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그래프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보세요. 3월 4일 하루 동안 국제금값,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된 가격은 무려 4.5%나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우리나라 원화 기준 금값은 오히려 1.43%가 올랐어요. 정말 딴 세상 이야기 같죠? 이 숫자 뒤에 숨은 진짜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미스터리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국내 시장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오늘 숫자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국내 금값 3월 4일 기준으로 24K 순금 1g이 얼마였냐? 바로 24만 5,601원입니다. 어제보다 1.43%나 뛴 가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격이 실제 금은방 가격이라기보다는 국제 시세에다가 지금의 원달러 환율을 바로 곱해서 나온 말 그대로 계산상의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익숙한 단위인 한돈으로 바꿔보면 계산상으로는 약 92만 1,000원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이론적인 가격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금을 사실 때는 세금이나 여러 비용이 더해져서 보통 92만 원 내서 94만 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뜨거웠던 국내와는 정반대로 글로벌 시장은 분위기가 아주 싸늘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국제시장 상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국제 금값은 온스당 약 5,165달러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5,300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고가라고 막 축포를 터뜨렸는데 정말 순식간에 분위기가 차갑게 식어버린 거죠. 이 한 문장이 오늘 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달러로 본 금시장은 그동안 너무 달렸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날이었던 반면에 원화로 본 금시장은 환율이라는 든든한 방패 덕분에 간신히 버텨낸 날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어째서 이렇게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였을까요? 이 기묘한 현상을 설명해줄 세 가지 열쇠,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금값은 말 그대로 팽팽한 줄다리기 한판이었습니다. 한쪽 편에서는 강해진 달러, 그리고 미국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걱정, 여기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 팔자는 움직임까지 가세해서 금값을 아래로 막 끌어당겼죠. 그런데 반대편에서 이 모든 힘을 버텨낸 아주 강력한 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원달러 환율의 급등이었어요.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 금이라는 수입품의 달러 가격은 내렸는데 그 물건을 사와야 하는 우리 돈, 원화의 가치가 더 폭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달러짜리 물건이 0.9달러로 싸져도 환율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버리면 우리에겐 훨씬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볼까요? 첫째, 세계적으로는 강달러와 차익 실현 매물 때문에 금값이 조정을 받았다. 둘째, 하지만 국내에서는 원화 가치가 1,500원 선까지 급락하면서 금값의 하락을 막는 방패가 되어주었다. 그리고 셋째, 오늘 하루만큼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안전자산으로 금보다는 달러가 더 인기가 있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오늘 같은 기묘한 시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오늘 시장의 역학관계를 이해했으니 이걸 바탕으로 그럼 내일은 과연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 이 두 숫자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오늘 장중에 가장 높았던 24만 7천원은 이제 일종의 저항선, 그러니까 가격이 더 오르기 힘든 천장 역할을 할 거고요. 반대로 가장 낮았던 24만 2천원은 지지선, 즉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내일 금값은 아마 이 천장과 바닥 사이에서 움직일 겁니다. 그럼 내일은 어떤 길이 있을까요? 첫째, 가장 긍정적인 상승 시나리오.
국제 금값이 5,200달러 선을 회복하고 원화 약세도 계속 된다면 25만 원이라는 새로운 천장을 두드리려 갈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의 경우엔 조정 시나리오. 국제 금값이 5,000달러 선까지 더 밀리고 원화가 안정을 찾는다면 23만 8천 원 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어쩌면 가장 가능성 있는 횡보 시나리오. 양쪽 시장 모두 서로 눈치를 보면서 오늘 만들어진 24만 2천 원과 24만 7천 원이라는 박스권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투자 스타일에 맞춰서 각각 어떤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짧게 치고 빠지는 트레이더인가? 아니면 묵묵히 길게 보고 모아가는 장기 투자자인가? 아니면 이제 막 금 투자를 해볼까 고민하는 새로운 투자자인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전략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신다면 지금은 섣불리 오르는 걸 따라 사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린 가격 박스권을 활용하는 거죠. 바닥인 24만 2천 원 근처에서 사서 천장인 24만 7천 원 근처에서 파는 전략입니다. 다만 지금 파도가 꽤 거칠기 때문에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는 레버리지는 피하셔야 합니다.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인내심입니다. 이미 금을 갖고 계시다면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지금처럼 환율이 요동칠 때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지켜보는 게 최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제 막 모으기 시작하셨다면 혹시라도 가격이 내려오는 조정 시나리오가 현실이 됐을 때 그걸 싸게 살 좋은 기회로 삼아서 나눠서 사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금 투자를 처음 고민하신다면 이 질문을 꼭 스스로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역사상 가장 비싼 가격에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할까? 지금은 금 자체도 비싸고 그걸 사기 위한 원달러 환율도 비싼 이중으로 부담스러운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덜컥 큰 돈을 넣기보다는 전체 자산의 아주 작은 부분, 한 2~3% 정도만 맛보기로 사보거나 아예 이 안개가 걷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한국 금값은 지금 고점에서 비싸게 버티고 있다. 마치 아슬아슬한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모습이라서 이걸 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첫째, 국제금값이 5,100달러 선을 지켜내는가? 둘째,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아래로 좀 진정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금값이 24만 2천 원이라는 바닥을 단단하게 지켜주는가? 이 3가지만 확인하셔도 내일 시장의 방향을 어느 정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정보일 뿐 절대로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1,506원. 이 숫자는요, 그냥 단순한 환율 그 이상이에요.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설마 여긴 안 깨지겠지? 하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제 이 선이 정말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시장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지금부터 그 원인과 전망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 환율 급등은요, 단순히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영화에 나오는 퍼펙트 스톰처럼 3가지 뚜렷한 힘이 동시에 딱 한 지점에서 충돌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였죠. 그 3가지 동인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인은 우리 시장 바깥, 아주 먼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을 지핀 전 세계적인 투자 심리 위축이죠. 이 글로벌 공포의 파도가 한국 원화에 직접적이고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 과정을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은 중동의 전쟁 위기였어요. 이게 바로 유가 급등으로 이어졌고 다시 잠잠해지나 싶었던 글로벌 인플레이션 공포를 확 자극한 거죠. 이렇게 불안해진 투자자들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위험을 피해서 가장 안전한 자산, 바로 미국 달러로 전부 몰려갔습니다. 그 결과 달러 가치는 하늘로 치솟고 반대로 우리 원화 가치는 뚝 떨어지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두 번째 동의는요, 바로 한국의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의 아주 신속한 대응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온 충격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는 뜻이죠. 환율이 1,500원을 뚫고 올라가자마자 한국은행이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시장은 이 움직임을 보고 즉각적인 경고로 받아들인 거죠. 1,500원 이상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바로 이 메시지를 당국의 행동에서 읽어낸 거예요. 그 결과 미친 듯이 치솟던 환율이 순식간에 다시 아래로 쭉 끌어내려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구두 개입이라는 겁니다. 이름 그대로 실제로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막는 게 아니라 말로만 시장에 개입하는 거죠. 근데 그 힘이 생각보다 엄청 강력했습니다. 이번 한국은행의 메시지 하나가 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딱 잠재우고 환율 급등세를 꺾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동윤입니다. 이번에는 시장 내부, 특히 국내 주식시장의 움직임과 그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이날 시장에는 전반적인 투매, 그러니까 패닉셀링이 있었습니다. 이날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지수가 얼마나 폭락했으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공포의 정점에서 아주 중요한 심리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한국은행의 개입 신호가 나오니까 트레이더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여기서 원화를 더 파는 건 좀 위험하겠다. 바로 이 생각 덕분에 원화의 추가 폭락이 딱 멈추고 시장은 일단 좀 지켜보자는 분위기로 돌아섰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더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볼 시간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원 달러 환율 앞에 놓인 세 가지 가능한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세 가지 길입니다. 원화가 다시 힘을 내서 강해지거나 반대로 다시 약해지거나 아니면 뚜렷한 방향 없이 이 박스권에 갇히는 시나리오. 어떤 길이 현실이 될지는 몇 가지 핵심 조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저울이 지금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죠? 우리 원화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변수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중동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지, 미국 달러 자체의 힘이 어떤지, 그리고 우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이 세 가지의 힘 겨루기에 따라서 환율의 방향이 결정될 겁니다. 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시장에 다시 해가 뜨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에 글로벌 긴장이 좀 완화되고 투자자들이 다시 위험 자산을 찾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달러가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면 유학생이나 해외로 돈 보내셔야 하는 분들은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일단 필요한 만큼만 조금 사고 환율이 더 떨어지는지 보면서 나눠 사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단기 트레이더들한테는 수익을 실현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반대로 먹구름이 끼는 비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다시 1,500원 선을 위협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요, 당장 등록금처럼 마감 기한이 딱 정해져 있는 돈은 고민이 깊어지죠.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일부라도 지금 사서 더 큰 손실을 볼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반면에 이미 달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걸 기억해야 돼요. 1,500원 이상은 모두가 부담스러워하는 과열 구간이라는 걸요. 나눠서 팔면서 수익을 챙기는 게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어쩌면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바로 횡보입니다. 뚜렷한 방향 없이 불확실성 속에서 환율이 어떤 특정 범위, 그러니까 박스권 안에 갇혀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시장에서는 소위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합니다.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1,470원 근처에서 달러를 사고 상단인 1,500원에 가까워지면 파는 거죠. 다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뉴스 하나에 시장에 크게 흔들릴 수 있는 헤드라인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오늘 설명 이제 마무리하면서 최종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앞으로 시장을 보실 때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하고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동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 둘째, 당국이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가 얼마나 빨리 회복하는지. 이 지표들이 앞으로 펼쳐질 시나리오의 방향을 알려주는 일종의 나침반이 될 겁니다. 시장은 당국의 개입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불안 요인들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죠.
과연 지금의 이 안정, 이게 진짜 평온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우를 앞둔 잠시의 고요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